저는 이제 인본병원, 상동역에 있는 인본병원에서 네, 신경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응석이고요. 저희 그 상동역에서 내리시면 바로 옆에 있거든요. 큰 건물의 5층에 있습니다. 저희 병원 소개는 여기까지 할게요. 제 소개를 하면은 저는 그 부천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천고등학교 졸업했고요. 그래서 그 인천에 있는 인하대병원에서 신경과 전공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 여기저기 갔다가 지금 상동역에 있는 인분병원에서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경과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신경과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가 신경하면 신경외과를 많이 생각하고 신경과 의사 만나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신경과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신경외과랑 헷갈려서 왜 신경과 봤는데 신경외과 또 보라고 하지? 같은 과 아니야?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신경과라는 거는 이제 중추 및 말초신경계 질환을 다루는 과인데 이제 중추신경계라는 거는 우리 대뇌, 머리라든지 그래서 우리 오늘의 주제인 치매와 뇌혈관 질환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뇌 그리고 이제 뇌에서 쭉 내려오는 척수라는 신경이 있어요. 척추 안에 보호되고 있는 그래서 그 척수를 중추신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위와 그 다음에 이제 말초신경계 거기서 손발로 신경들이 뿜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신경계 질환을 다루는 진료과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런 신경 손상이 있을 때 많이 보지만 두통이나 어지럼 같은 경우에는 신경 손상이 없이도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뇌가 너무 흥분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보고 있죠. 그래서 두통, 어지럼을 비롯한 신경계통 질환을 치료하고 연구하는 과예요. 그래서 신경외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신경외과는 이제 수술하셔야 되는 과죠. 뭐 허리 신경이 눌렸다든지 아니면 머리 뇌출혈이 생겼고 피를 빼내야 된다든지 이제 이런 때 신경외과가 보는 거고요. 저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 경우들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경과를 조금 더 설명드리려고 제 오늘 주제와도 연관이 있는 이제 뇌졸중 치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미리 그 강의하기 전에. 그래서 요분은 그 영국의 윈스턴 처칠 경이고요. 그 옛날에 우리 6.25 때, 그 한국전쟁 때 영국의 수상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담배 물고 있죠. 씨가 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담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을지언정 담배는 못 끊어 이랬던 사람인데 문제는 이 담배가 그 뇌졸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당시에 여기가 뇌졸중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그 전쟁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협상을 하잖아요. 소련, 중국이랑. 근데 너무 몸이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빨리 휴전을 해버렸어요. 본인이 이제 그 협상을 진행할 상황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뇌졸중이 와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꾼 게 어떻게 보면 담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담배를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로빈 윌리엄스라고 해서 그 뭐 유명한 영화가 뭐 미세스 다우파이어 아니면 그다음에 뭐 굿모닝 베트남, 뭐 주만지 뭐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박물관이 살아있다 뭐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실만한 건 죽은 시인들의 사회 뭐 그런 영화의 배우였는데 이분이 사망하셨거든요. 자살했어요. 근데 말년에 성격이 되게 괴팍했어요. 성격이 너무 괴팍하니까 주위에 이제 가족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자살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치매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따 다 설명드릴 건데 우리가 흔히 하는 치매 말고 좀 이상한 치매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치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루이스체 치매라는 특이한 치매에 걸렸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렇게 이제 허망하게 젊은 나이에 사망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 전 부인이 그 루이스체 치매에 대해서 이제 홍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금 모으고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그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루게릭이라고 해가지고 루게릭병이라고 있어요. 이제 근육이 말라가면서 사람이 죽는 병인데 원래 그 질환을 발견한 의사 이름을 붙이거든요. 근데 환자 이름이 붙는 질환이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워낙 유명했던 야구 선수인데 그래서 근육이 서서히 말라가서 죽는 병이고. 그다음에 여기 파킨슨병, 여기 무하마드 알리예요. 이게 옛날에 96년 애틀란타 올림픽 그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성화봉송 주자로 나와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데 점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손이 벌벌벌 떨리면서 하죠. 그래갖고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지막 성화봉송 주자로 나와서 일을 잘한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랬었던 질환, 그랬었던 그 상황이죠. 그래서 그 왜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라고 했었던 그 유명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질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볼게요. 그래서 일단 뇌졸중이 어떤 건지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뇌에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뇌혈관 질환이고요. 우리가 보통 한방에서 말하는 중풍하고 같은 용어예요. 근데 이제 중풍은 정의가 좀 애매해서 현재는 이제 공식 의학 용어인 뇌졸중으로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혈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때 뇌가 손상돼서 생기는 거고요. 여기 옆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그 뇌경색이라는 건 이렇게 혈관이 중간에 막혀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CT 사진이거든요. CT에서 보이는 요 까만 부분이 뇌가 죽은 부위인 거고요. 뇌출혈은 여기 혈관이 터져서 피가 삐질삐질 새어 나오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얗게 피가 새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뇌출혈이에요. 보시면 위치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증상이 얼추 비슷한데 문제는 치료는 완전 반대예요. 여기는 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혈관을 뚫어줘야 되고요. 여기는 혈관이 터졌기 때문에 더 번지지 않게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치료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증상, 한쪽에 팔다리 마비나 이제 강직이 오거나 혹은 이제 감각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감각이 막 저릴 수도 있어요. 그러거나 이제 말이 어눌해지거나 발음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이런 경우. 그다음에 삼킨곤란, 음식을 잘 못 삼킬 수가 있어요. 뇌경색 이런 뇌졸중이 걸리면. 그래서 이런 증상이 오면은 바로 병원 응급실을 가시면 일단 CT부터 찍어서 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의심이 된다 그러면 MRI를 다시 찍어요. CT 찍었는데 왜 MRI 또 찍느냐? 보시면 여기서는 이렇게 주위가 다 회색 배경인데 까맣잖아요. 잘 안 보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요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하얗게 변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뇌경색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사진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요 사진이 이 사진에 비해서 훨씬 정확하게 잘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MRI를 다시 찍어서 진단했어요. 그럼 이 사람의 혈관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요게 이제 여기 요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뻗어가는 혈관들이 보이실 거예요. 요 중대뇌동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중대뇌동맥이 이쪽에는 보이는데 여기는 지금 안 보여요. 여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막혀서 이렇게 뇌경색이 온 겁니다. 여기 막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뇌경색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은 뭐 이해 못 하셔도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증상이에요. 이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해요. 제가 다 안 보이네요. 네. 그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이상하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발음이 불명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한다든지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뇌 뒤쪽에 소뇌라고 해서 그 자세와 어지러움을 주관하는 부위가 있어요. 요 사진에서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부분. 그래서 여기가 망가지면 이런 증상이 생겨요. 일어서거나 걸으려고 하면 한쪽으로 자꾸 넘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뱅뱅 도는 것처럼 어지럽다. 이런 증상이 거기가 망가질 때 나타나고 이제 거기가 심하게 그 앞에 뇌줄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심하게 손상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의식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기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뒤로 뻥 넘어져요. 그래갖고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이런 경우죠. 그다음에 이제 그 특정 부위가 망가지면은 이렇게 앞이 안 보이거나 둘로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건 뇌졸중 중에 뇌출혈에만 해당되는 상황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영화배우 강수연 아실 거예요. 재작년에 사망했잖아요. 거의 뇌출혈로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그 배우가 앓았던 질환인데 갑자기 벼락치듯이 심한 두통이 빵 옵니다. 그게 이제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뇌동맥류라고 해가지고 혈관 기형이 생기거든요. 거기가 갑자기 뻥 터지면 이런 두통이 오면서 그 급속도로 사람의 의식이 나빠지죠. 그러면서 빨리 치료되지 않으면은 금방 사망할 수 있어요. 그런 질환이에요. 그래서 그 뇌동맥류가 이제 아침 방송에는 꽈리 이런 걸로도 설명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검사하러 되게 많이들 오셨었어요. 왜냐하면은 나도 혹시 있을까봐. 왜냐면 그거는 증상이 생기기 전에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아셨으면 좋겠는 건 무증상 뇌경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뇌경색이 왔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잘 안 보이죠? 뭐 모르겠어요. 뭐가 왔는지.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린 하얗게 변한 사진 보면 뇌경색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티가 안 나도록 작지만 실제로 뇌경색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병원 안에서 검사를 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을 MRI를 다시 찍어보면은 이건 좀 다른 분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구멍이 뽕뽕 뚫린 게 보입니다. 이게 무증상 뇌경색일 때 이렇게 뇌가 변해져 있어요. 그래서 MRI를 찍어보면 이 사진은 아닌데
이 사진으로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나는 몰랐지만 뇌경색이 지나간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분들도 똑같아요. 뇌경색 치료 똑같이 하셔야 돼요. 약 드셔야 되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전 사진에서 그 뇌가 손상된 분들은 이런 식으로 구멍이 뻥 뚫리고 하얗게 변해요. 그래서 이거는 증상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근데 이런 분들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뭐 의심이 되면은 증상이 없더라도 한번 찍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뇌경색 예방이 중요해서 그래요. 왜 중요한가? 60세 이상 사망원인의 1위입니다. 뇌졸중 자체로 죽는 건 아니고요. 뇌졸중 때문에 합병증이 많이 생겨요. 폐렴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사망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그 15분에 한 명씩 뇌졸중으로 사망할 정도로 굉장히 흔하고 그 다음에 한번 걸리면은 잘못하면은 이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질환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예방이 중요하냐? 뇌졸중은 한번 생기면 또 재발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예방을 안 생긴 사람도 예방해야 되고 생긴 사람은 당연히 더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방 관리를 위한 구내 생활수칙. 그래서 아까 담배 얘기했죠. 금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술은 이렇게 혈압이랑 좀 관련이 있어요. 술 마시면은 혈액순환이 빨라지면서 혈압이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술을 좀 줄이셨으면. 그리고 이제 술 드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건강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이것도 혈압이랑 관련이 있어요. 싱겁게 먹는 거, 소금 줄인 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중요한 건 요거 정기적 검사. 그래서 이제 어르신 이게 뇌졸중은 55세가 넘으면은 누구든지 언제나 생길 수 있어요. 깨끗한 사람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위험 인자가 없는지 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다 모르셔도 돼요. 요거 하나 하세요. 발병 즉시 병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이 어눌하거나 한쪽에 감각 이상이나 마비가 오거나 그러면 바로 119 전화해서 오셔야 됩니다. 검사해서 아니면은 다행이고요. 기면은 치료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뇌졸중이었고요. 이제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치매란 건 이게 이제 정상 뇌인데 요 뇌가 손상이 돼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쪼그라들거나 손상되면 쪼그라들거든요. 그러면 아니면은 손상 자체로 인해서도 뇌가 문제가 생기면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 내가 기억력이 떨어져요. 치매 아니에요? 많이들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건망증과 치매는 차이가 있는데 건망증은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 원인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나이가 드니까. 그 다음에 그 경험한 것의 일부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뭐 최근에 했었던 일을 뭐 까먹는다든지 내가 그랬어? 나는 전혀 생각이 안 나.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들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이분들 특징은 힌트를 드리면 아세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그 냉장고에서 핸드폰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냉장고에 열었을 때 넣었나 봐. 이런 식으로 깨달으시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잊어버리는 게 많아도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점점 심해지진 않아요. 내가 뭐 점점 자꾸 까먹어요 라고는 하지만 이게 막 심해져 갖고 이제 최근 일이 아니라 옛날 일을 까먹고 분명히 엊그제는 알았었던 건데 이제 다음에는 다 모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잊어버린 사실을 스스로 알아요. 그러니까 건망증이랑 치매 차이는 뭐냐면 건망증은 환자분이 병원으로 오세요. 내가 이상해요. 자꾸 까먹어요. 치매는 데리고 오세요. 옆 사람이. 왜냐하면 본인은 이상한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옆 사람이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그러고 데리고 오시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우리가 건망증이 있어도 생활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밥 차려 먹고 운동 나가고 뭐 약속을 까먹을지언정 약속 나가서 할 일은 다 하잖아요. 가능해요. 근데 치매를 보시면 뇌 질병이나 손상이 원인이기 때문에 경험한 것 전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살았던 것들은 다 기억을 하는데 치매가 진행되면 이제 그것조차 다 까먹게 돼요. 경험했었던 걸 다 까먹는 거죠. 이게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치매의 특징이 경험한 거를 기억하는 그 장소 자체를 손상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그 냉장고 얘기 들었잖아요. 냉장고에 물건을 넣었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먹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핸드폰을 발견하면 누가 훔쳐서 여기다 숨겨놨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특징이 있고, 이제 판단력도 저하되죠. 지금 얘기했잖아요. 누가 훔쳐놨다.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죠. 분명히 내가 실수한 건데. 이런 식으로 판단력이 흐려지고 잊어버린 사실 자체를 모르니까 의심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실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옆 사람이 데리고 옵니다. 나는 멀쩡한데 자꾸 나보고 치매라고 그래. 날 병원으로 데리고 가고 화를 내세요. 치매 환자분들은. 그래서 당연히 일상생활이 안 되죠. 그건 이제 일하시던 거 다 그만두시게 됩니다.
노화인가 병인가? 당연히 병입니다. 앞에 다 설명드렸죠? 건망증은 노화, 치매는 병. 그래서 80에서 90%는 알츠하이머 혹은 혈관성 치매예요. 이건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질환들로 인해서 뇌가 손상이 되면은 치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의 원인과 종류. 그래서 원인은 산발성,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오는 거고요. 가족성이라고 해갖고 이건 뭐냐면 우리 집안이 짜게 먹는 습관이 있으면 나도 짜게 먹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고혈압이 잘 생기겠죠. 그러면 고혈압이 있으면은 뇌 손상도 잘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손상이 와서 치매가 오고 이런 걸 이제 가족성으로 오는 치매라고 그러고 유전성이라는 건 이제 그 뭐 아포프로테인이라고 해야죠. 뭐 특정한 유전자가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치매가 잘 걸리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건 피 검사하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 분들한테 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치매의 종류는 알츠하이머가 제일 많습니다. 여기 이제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에 특정 부위가 망가져서 거기가 기억을 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가 생기고요. 혈관성 치매, 이제 뇌가 손상이 되면은 뭐 중풍이 왔는데 뇌졸중이 왔는데 그 기억력 저장하는 데가 뇌졸중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알츠하이머처럼 보이겠지만 그건 사실 혈관성 치매인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예,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자료인데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르수차가 여기고 전두축절이 여기예요. 그래서 요게 아까 말씀드린 그 유명한 배우가 알았던 병이고 요것도 여러분이 아시는 유명한 배우가 알았습니다. 요거 설명드릴게요. 치매의 종류는 요게 이제 정상 사람의 뇌인데 여기가 해마라는 부위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빈 공간이 없는데 요게 빈 공간이거든요. 까만 게 없는데 여기는 빈 공간이 슬슬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러면은 이제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내가 기억력이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도 인지를 못하죠. 그러다가 이제 확실하게 치매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 까만 빈 공간이 요 뇌 위축이거든요. 처음엔 거의 없다가 조금 진행했다가 여기서 이제 뻥 넓어지죠. 이러면서 이쪽이 이제 언어 중추거든요. 언어랑 관련된 기능들도 슬슬 망가지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치매 진행 과정. 요거 이제 경도 인지 장애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치매 안심센터 요 건물에 있잖아요. 거기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이 요 단계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요 단계인지를. 그래서 난 치매 아닌데 자꾸 검사하라고 그래.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가셔서 검사하세요. 하시면 거기서 요런 게 의심이 되면은 연결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혈관성 치매입니다. 그래서 요 하얀 게 뇌졸중이 생겨가지고 손상되거나 혹은 이제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에요. 혈압, 당뇨 같은 노화가 있어도 뇌가 이렇게 하얗게 변해요. 근데 이게 요 정도에선 괜찮거든요. 요렇게까지 가면 이렇게 하얀 부위가 넓어지고 이쪽에 쫙 깔리게 되면 이게 이제 그 혈관성 치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감정도 많이 망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움직임도 둔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치매라고 부르지만 생긴 모양도 다르고 원인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치매 진단 요게 이제 그 안심센터,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는 검사예요. 그래서 요거에 이제 그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걸 검사를 하면은 일정 점수가 안 나오면은 그때부터 의심을 해야 돼요. 왜냐? 의심을 해야지 예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이제 큰 병원 가셔서 진료를 보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진단을 하는데 무엇보다 조기 진단이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약물을 쓰거나 아니면 운동치료, 뭐 그런 인지치료 이런 것들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하면은 일상생활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럼 이제 좋은 치료 효과를 보겠죠. 그래서 치매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치매 증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명드릴게요. 요게 이제 아까 그 배우 한 명 더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여기 브루스 윌리스라고 해서 다이하드 유명한 영화 아마겟돈 이런 영화를 찍었던 그 영화 배우예요. 이 영화 배우가 1년 전에 실어증으로 은퇴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거 보자마자 이분 전두축적 치매 같은데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실어증이 왔을 때 보통 머리 뇌졸중으로 인해서 오면은 그 특징적인 손상이 보이는데 그게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어증 진단했는데 원인을 모르고 실어증이라고 그냥 진단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1년 지나고 나서 이거 그 23년 기사거든요. 1년 지나고 나서 전두축적 진짜 병은 치매였다 이런 기사가 뜨죠. 이제 신경과 의사들은 딱 보고 치매겠는데 하고 느낌이 오죠. 그리고 1년 뒤에 진짜 치매가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원래 치매였는데 진단이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전두축적 치매는 그 머리의 요 앞머리가 망가져요. 그래서 그리고 요 옆머리가 언어 능력을 좌지우지하고 요 앞머리는 판단력,
뭐 그다음에 감정 조절 이런 거래요. 그래서 이 치매에 걸리면 말도 이상해지고 그다음에 그 감정도 굉장히 격해져요. 억제가 잘 안 되고 그래서 화도 되게 쉽게 내요. 화 되게 쉽게 내고 그다음에 일이 있으면 가령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음료수를 마시면 그 빨대를 꽂고 난 다음에 마셔야 되잖아요. 마시고 빨대를 꽂아요. 일의 순서가 틀리는 거죠. 예, 그런 식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치매예요. 저거는. 네, 뭐 보시면은 요게 이제 기억력 아까 말씀드린 해마인데 여기는 보통 멀쩡해요. 그래서 기억력은 좋아요. 여기가 마지막으로 영어까지 찍었어요. 치매가 걸린 상태에서도 기억력 좋거든요. 외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생겼고 그다음에 증상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제 깜빡깜빡 하는 거. 내가 밥 먹었는데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망가지면 억제력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배가 부른 걸 몰라요. 그래서 자꾸 먹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 치매 환자 중에는 귤을 3일 만에 한 박스를 다 드신 분이 계셨어요. 배부른 걸 모르니까 귤을 혼자 다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다니던 길을 까먹었고 길 잃어버리죠. 경찰서에서 데리고 오고 어디 서울 가서 계시고 부천 분인데. 그다음에 이제 말 잘 못 나오는 거. 그다음에 우울증이 많이 생겨요. 사람 의심하고. 아까 그 냉장고 얘기 드렸죠? 사람 의심하고. 그다음에 우울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우울하잖아요. 자꾸 그런 사건 사고가 생기고 나를 해야 할 것 같고 우울하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다음에 요건 뭐냐면 도구를 잘 사용 못 하는데 여기 지금 톱이 있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거를 보여주면 자 이거 어떻게 써요? 그러면은 톱질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나무라고 그러면 나무에 톱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치매 걸린 분들은 내 손이 톱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도구고 뭐 요건 이제 맞추는 거죠. 제대로 분 모양을 잘 맞추는지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진 않은지 그런 거 이제 확인하는 이런 여러 다양한 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깜빡깜빡하는 것만 치매가 아니고 이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검사 받아보셔야 돼요. 요건 이제 치매 예방하는 방법인데 우리 지인사 내천명이란 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다가 그냥 그 이렇게 고 하나 붙인 거예요. 그냥 일부러 기억하기 쉬우라고 그냥 만들어 놓은 말이고 그래서 운동 중요합니다. 운동하고 요거 제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것 같은데 운동을 평상시에 규칙적으로 한 3, 40분 정도 그리고 진땀나기라고 돼 있죠. 걷기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뭐 그러니까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가 되는 운동을 하셔야 되고 담배 당연히 끊어야 되고 왜냐하면 담배 피워서 뇌가 망가지면 혈관성 치매 생기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 우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 자꾸 만나고 요거 이제 비슷한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 하려고 이렇게 좀 과하게 쓴 거고 요거는 이제 식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중해식 식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육류 좀 자제하고 채소라든지 그다음에 뭐 견과류 이런 것들 많이 먹는 그리고 육류 말고 이제 생선 이런 거 그런 거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 다 연관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생선과 채소 골고루 먹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식사 조절하고 그다음에 뭐 읽고 쓰고 3번 이상 걷고 요거는 그러니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걷기로는 안 돼요. 좀 더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술, 담배 얘기 쭉 나오죠. 그다음에 건강검진 하시고 소통하고 뭐 앞에 있는 얘기 다 있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뇌졸중과 치매의 공통점 예방입니다. 네, 뇌졸중은 한 번 생기면은 또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일단 생기면은 거의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아요. 그래서 반드시 예방해야 되고 치매도 예방을 미리 해야 그러니까 치매라는 게 결국에는 점점 진행하거든요. 근데 예방을 하면 좋은 시간이 훨씬 늘어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환 다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의심되면 검사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치매가 걸렸느냐, 뇌졸중이 걸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생길 만한 사람인가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꼭 아셔야 되는 거. 갑작스러운 신경학적 이상 발생 시는 반드시 뇌혈관 질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검사에서 정상 나오면은 다행이에요. 그냥 아이고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면 혹은 내가 지금 당장은 병이 없어도 아까 무증상 뇌경색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증상 뇌경색이 보이시면 반드시 이제 약 쓰셔야 돼요. 그래서 생기면은 병원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치매는 대신에 서서히 진행합니다. 갑자기 치매가 생기는 경우는 이제 그 뇌졸중이 생겨서 갑작스러운 혈관성 치매가 생기는 경우만 있어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치매는 무조건 서서히 진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변화를 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치매는 지금 내가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천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치매 안심센터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제가 인천에서도 일을 하다 왔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가서 검사하고 뭐 막 시간 막 엄청 끌린 다음에 그럼 한번 큰 병원 가보세요. 그럼 서류 가지고 환자가 알아서 큰 병원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부천은 환자들한테 전화도 해주세요. 연세가 되셨는데 좀 한번 보러 오시죠. 검사하러 오시죠. 오셔갖고 검사하면 이상해요. 그럼 또 날짜 잡아줘요. 그러면 이제 정밀 검사가 따로 있거든요. 치매 정밀 검사 하고 나면 또 이상하면은 이제 의사가 와요. 그래서 그 의사가 와가지고 좀 의심되시니까는 저희 병원 오시죠. 아니면 요런 병원들 가시면 치매 검사할 수 있어요. 여기 가보세요. 그러면 또 가가지고 치매 검사하고 이런 거를 다 꼼꼼하게 부천을 해줘요. 그래서 서서히 아이고 죄송합니다. 꺼버렸네요. 그냥 설명할게요. 그래서 서서히 진행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에 검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 예방이었죠.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질환들은 초기에 발견해서 초기에 처치를 하고 예방하는 게 내 삶의 질을 훨씬 더 높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는 뇌졸중이나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환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생길 사람은 생기고 진행될 사람은 진행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연스러운 자연의 섭리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가 그걸 얼마나 예방을 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처럼 건강한 기간이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시는 것이 미리 초기에 발견해서 그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